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담배가 아직도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 이면의 숨은 진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와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데 정작 이로 인해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국가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담배를 금지하지 않고 있을까요? 혹시 국가가 담배를 팔아 얻는 수익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세로 벌어들이는 돈은 과연 그 많은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면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단순히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담배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금지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왜 담배가 아직도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가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담배와 관련된 정책이 과연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숨은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볼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을 놀라운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배가 금지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국가가 이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혹시 담배가 금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쉽게 얘기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담배의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기대되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이익의 불균형. 여러분, 담배 한 갑을 피우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담배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하기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질병은 담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담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부터 서서히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로 인한 치료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예를 들어 폐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막대한 의료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치료비와 사회적 비용은 과연 누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되며 이는 곧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죠. 담배 한 갑의 가격에는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마다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담배세 수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현재 담배 한 갑에는 꽤 높은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국가의 중요한 재정원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담배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과연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비용을 메꾸고도 남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세 수입은 그 많은 손실을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뿐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조기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무언가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죠.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담배세로는 그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단지 금전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가정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을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담배세 수입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담배 한 갑이 가져오는 경제적 불균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딜레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합니다. 담배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담배와 관련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담배 판매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이 모여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가 왜 이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복잡한 이유들을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국가가 담배를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이유,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담배를 금지하지 못하는 데에는 아주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담배세의 막대한 영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담배세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교육재정 지원 등에 사용되죠. 만약 담배가 금지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될 것입니다. 담배세 수입이 사라지면 그만큼의 재원을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배세 수입이 사라지는 순간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담배를 금지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밀수와 범죄의 증가입니다. 금주법의 사례를 생각해보세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은 알코올 소비를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알코올 소비가 비밀리에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밀주업자와 조직범죄가 번창하게 되었죠. 담배가 금지된다면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담배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이는 곧 불법적인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밀수와 암시장은 활개를 치게 될 것이고 경찰력은 이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겠죠. 결국 담배 금지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가는 담배를 쉽게 금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담배를 금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담배를 금지하는 대신 담배세를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존재하며 불법적인 활동 역시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담배 문제는 단순히 금지와 허용의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담배로 인한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면서도 지방재정과 사회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담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담배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세금 정책의 한계와 제도적 모순. 담배세를 인상하면 흡연율이 줄어들 것 같죠?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세 인상은 일견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담배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담배를 덜 피울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만으로는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담배세 인상의 직접적인 효과는 짧은 기간 동안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담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일시적으로 담배 소비를 줄이거나 끊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흡연자들은 가격 상승에 적응하게 됩니다. 일부는 더 저렴한 대체품을 찾거나 담배 구매를 줄이는 대신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결국 담배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담배세 인상이 지속되면 불법 밀수와 대리구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담배 가격이 계속 오르면 합법적인 경로로 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소비자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담배세 인상과 함께 불법 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수된 담배는 정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만큼 더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밀수 담배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불법 밀수는 단순히 세금 회피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밀수된 담배는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범죄 조직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구매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담배를 구매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대리구매를 통한 흡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흡연자 수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담배세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결국 담배세 인상은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불법 밀수 및 대리구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담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 캠페인을 강화하거나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법 밀수와 대리구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담배 문제는 단편적인 해결책으로는 풀리지 않는 복잡한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담배세 인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클로징 및 대안 탐색.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담배 문제는 단순한 금지와 허용의 이분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면 금지의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배를 금지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 사회적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방 재정의 위기부터 시작해서 밀수와 범죄의 증가, 그리고 흡연에 대한 반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금지가 아닌 어떻게 하면 흡연율을 낮추고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접근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의 차등 적용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사회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흡연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일부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흡연자들에게 금연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건강 문제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흡연이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개인이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금연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단순히 담배세를 올리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 상담, 약물 치료 지원, 금연 캠프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담배를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담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담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순히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흡연율을 낮추고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여러분에게 통찰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러분만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담배 문제의 복잡한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정책적 한계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담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현실은 불법과 범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방 재정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단순한 세금 인상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불법 밀수와 대리구매의 문제도 함께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담배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과 예방,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혜택의 차등 적용까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담배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